오늘 학교 가서 82번 보세요. 82번. 도란순열. 도란순열이 뭐냐면은 자기 물건을 자기가 받지 못하는 경우를 도란순열이라고 부른다. 자기 물건을 자기가 받지 못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약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거든. DN이 뭐냐면 N명이 자기 자신의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죠. D1은 한 명이 자기 자신의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죠. D2 두 명이 자기 자신의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죠. D3 세 명이 자기 자신의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죠. D4 네 명이, D5 다섯 명이 자기 자신의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죠. 대부분 다 근데 수용도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외워주는 게 좋죠. 0, 1, 1, 2, 9, 44 외워주는 게 좋다. 물론 보배 법칙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좀 간소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시험장에서 나오면 이거 수용도 어쨌든 수용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잡아먹잖아. 그래서 외워주는 게 좋다. 교란순열, 자기 물건을 자기 자신이 받지 못하는 경우일수를 교란순열이라고 부르고 약자로 DN이라고 보통 표현해. D1, 한 명이 자기 자신의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일수 당연히 0가지겠지, 그치? 두 명이 자기 자신의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일수 바꿔 쳐야겠지, 그치? 한 가지. 세 명이 자기 자신의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일수 두 가지. 네 명이 자기 자신의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일수 9가지. 다섯 명이 자기 자신의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서 44가지 외운다. 그래서 182번 보면 자, 두 명만 자기 자신의 모자를 쓰고 있을 경우의 수 구하라고 했지. 자, 일단 자기 자신의 모자를 쓸 두 명을 지정해줘야지. 6시 되니? 그럼 네 명은 자기 자신의 모자를 쓰지 못하겠지. 곱하기 D4 15 곱하기 몇? 9 그 다음 15 그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두 명이 자기 자신의 모자를 쓴다면 네 명은 자기 자신의 모자를 쓰지 못할 거 아니야. 디포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값 정도는 좀 외워놓자. 가끔 D5도 물어보거든. 근데 이거 좀 외워주는 게 좋아. 시험은 잘 나온다. 알겠지? 이런 소리야. 자기 물건을 자기 자신이 받지 못한다. 모자 문제라고도 한다. 모자 문제. 자, 그 다음에 아, 217번은 풀었었지, 그치? (216번) 볼까? 216번. 자, 그림과 같은 모양의 종이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색칠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용할 색깔은 세 가지. 세 가지 색깔의 이름을 1, 2, 3이라고 가정해 볼게. 자, 이웃한 사다리꼴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고 맨 위의 사다리꼴과 맨 아래의 사다리꼴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면 돼. 자,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자, 일단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가지 색깔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색깔을 선택해서 맨 위의 사다리꼴과 맨 아래의 사다리꼴을 색칠해줘야겠지. 그 방법의 수는 3P 2가지. 자, 맨 위의 사다리꼴에 1번 색깔을, 맨 아래의 사다리꼴에 2번 색깔을 칠했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있잖아.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1번을 제외하면 몇 번?
2번 또는 3번이지. 이 둘이 동등할까? 이 둘이 동등할까 안 할까? 동등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자, 요 2번 색깔이 이 녀석에 영향을 주고 이 녀석의 색깔은 이 녀석에 영향을 주고 또 이 녀석의 색깔은 이 녀석에 영향을 주고 받지. 서로 색깔이 같잖아. 그치? 얘는 서로 색깔이 다르고 뭔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동등성의 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분류한다. 두 번째 사다리꼴에 2번을 칠했을 때랑 3번을 칠했을 때로. 그러니까 만약에 두 번째 사다리꼴에 2번을 칠한다면 자,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이제 2번을 제외한 1번이랑 3번이지. 그 둘은 동등하지. 이 녀석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니? 그래서 1번을 칠했을 때의 방법의 수 곱하기 2.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1번, 2번을 제외한 몇 번뿐이야? 3번뿐이지. 한 가지. 두 가지. 알겠지? 이해되니? 다시 요거 분류하는 거는 이해되니? 만약에 내가 두 번째 사다리꼴에 2번 색깔을 칠하며 세 번째 사다리꼴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2번을 제외한 1번 아니면 3번이지. 이 둘은 서로 동등하지. 어떤 점에서? 이 녀석에 영향을 안 준다는 점에서. 이 녀석과 서로 다른 색깔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1번을 칠했을 때의 방법의 수 곱하기 2를 합니다. 서로 동등하니까. 자, 1번을 칠하게 되면 요 네 번째 사다리꼴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1번, 2번을 제외한 3번뿐이지. 3번 한 가지. 두 가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다리꼴에 3번 색깔을 칠하게 되면 자, 세 번째 사다리꼴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3번을 제외한 1번 또는 2번이지. 이 둘이 당연히 동등하지 않겠지. 이 둘은 색깔이 서로 같고 이 둘은 색깔이 서로 다르니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세 번째 사다리꼴에 2번 색깔을 칠하게 되면 이 네 번째 사다리꼴에는 2번을 제외한 1번, 3번 두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지. 맞지? 근데 내가 만약에 세 번째 사다리꼴에 1번 색깔을 칠하게 되면 또 네 번째 사다리꼴에 1번과 2번을 제외한 3번 색깔밖에 못 칠하지. 그치? 세 가지. 이해되니?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지? 그 고배 법칙을 잘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구체화시키고 분류하는 거. 이거 모의고사 문제야. 그 다음에 255번 볼래? 225번? 225번. 자, A, B, C, D, E, F 카드 6장을 일렬로 나열할 건데 B와 C가 모두 A와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B와 C가 모두 A와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 구체화 시켜볼까? 이런 말이 있어. B랑 A가 이웃하지 않고 그리고 C랑 A가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말인 거지. 구체화 시켜보면. 다시 B, C가 모두 A랑 이웃하지 않는다. 그 상황을 구체화 시켜보면 B랑 A도 이웃하지 않고 C랑 A도 이웃하지 않는 거지. 되니? 자, 부정의 표현도 많고 이렇게 정방향으로 구하기가 좀 까다롭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전체에서 반대가 되는 사건의 기억을 좀 빼겠다. 자, 이거 부정해주면 B랑 A가 이웃하거나
또는 C랑 A가 이웃한다. 얘는 구하기 쉽잖아. 됐니? 부정의 표현도 많이 들어있고 정방향으로 풀었을 때 구하기가 까다롭지. 그래서 전체에서 반대가 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겠다. 반대가 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BA가 이웃하거나 CA가 이웃하는 방법의 수지. 이건 구하기가 정말 쉽지. 자, BA가 이웃하는 방법의 수. 자, BA가 이웃하는 방법이 두 가지지. BA, AB. 그지? 이웃하게 되면 한 문자처럼 행동할 거니까 X로 치환해. 총 몇 개의 문자?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해주면 되지. 500. 자, 근데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동등하지. 곱하기 2 해버리면 되지. 빼기. 자,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 어떤 경우? BA도 이웃하고 CA도 이웃하는 방법이 있어. BA도 이웃 그리고 CA도 이웃하는 방법의 수를 두 번 더하게 되지. 그래서 이 방법의 수를 한 번 빼줘야겠다. 오케이? 자, BA가 이웃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지. BA, AB. 자, 만약에 BA 순서로 이웃하게 되면 C랑 A가 이웃해야 되니까 C는 반드시 여기 와야겠지. AB 순서로 이웃하게 되면 C랑 A가 이웃해야 되니까 C는 반드시 여기에 와야겠지. 그럼 얘는 BAC 순서로 이웃해서 다닐 거고 얘는 CAB 순서로 이웃해서 다니겠지. 자, 근데 이웃할 거니까 X라고 치환해. 그럼 총 몇 개의 문자? 한 4개의 문자를 나열하면 되지. 4팩, 얘도 4팩. 4팩토리얼 곱하기를 빼면 이게 반대가 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지. 전체 6팩에서 이걸 뺀 게 답이다. 너 이해되니? 너 이해돼? 야, 그지? 네. 마지막 파란색 잘 모르겠어요. 이거 봐봐. 요거 써놓자. 자, 합사건의 경우에도 자, 사건 A 또는 사건 B의 경우의 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 더하기 사건 B의 경우의 수 빼기 사건 A랑 사건 B가 모두 일어나는 경우의 수. BA가 이웃하거나 CA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BA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더하기 CA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빼기 BA도 이웃하고 CA도 이웃하는 경우의 수. 자, 사건 A 또는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사건 A랑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더하게 되면 사건 A랑 사건 B가 모두 일어나는 경우를 두 번 더하게 되지. 한 번을 빼줘야 돼. 봐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랑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하게 되면 사건 A랑 사건 B가 모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두 번 더하게 되버리지. 우리 한 번 빼줘야 됩니다. 공식 이해되지? 요걸 적용한 거다. 지금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지? 저기 6팩에서 저걸 빼는 거라고요? 그렇지. 전체 6팩이 6팩에서 2 줄여서 빼주면 되지. 이해되지? 네. 정리하자. 이거 중요하다. 다시 첫 번째. 정방향으로 풀기가 까다로워서 전체에서 반대가 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뺀다. 그리고 두 번째, 합사건의 경우의 수.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A, B가 모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준다. 이거 두 가지 기억하면 된다. 정방향으로 풀기 까다로울 때는 전체에서 반대가 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준다. 여섯 건의 경우의 수를 이용한다. 그리고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한다.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한 후에 A, B가 모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준다.
이 두 개가 이 문제의 교훈. 터프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지. 이걸 정방향으로 풀면 되게 어렵죠. 이해되지? 응. 이거 계산해주면 120? 480인가? 90? 얘는 38? 432? 720에서 432 빼주면 288. 그 다음에 (232번) 볼까? 일단 문제 읽어볼까? 일단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렵다고 줄면 안 돼. 어렵고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개념처럼 공부를 좀 해놔야 돼. 뭐 경우의 수는 단원이 아니라 아이디어 같은 것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거든. 문제 풀 때. 되게 괜찮은 거 같지? 반 정도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볼까? 조롱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조롱과 싸우고 있어. 격렬하게. 민서는 거의 갖고 이미 아까부터 갖고 10년 늙은 것 같아요. 이거 보자. 232번. 자, 서로 다른 흰돌 두 개. 서로 다른 흰돌 두 개. 자, 서로 다른 검은 돌 세 개. 총 5개의 돌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한 개씩 꺼내기로 하네. 4번 흰 돌은 연속해서 꺼낼 수 없다. 이게 사실 무슨 말이니? 흰 돌이 이웃할 수 없다. 이런 말이겠지. 어쨌든 우리가 5개를 꺼낼 거 아니야. 돌 5개를 그냥 나열하는 거랑 사실 같은 경우지. 돌 5개를 순차적으로 꺼내기 때문에 돌 5개를 그냥 특정 자리에 나열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지. 근데 가번 조건에서 흰 돌은 연속해서 꺼낼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은 흰 돌이 이웃할 수 없다는 말이지. 그리고 4번 검은 돌은 2개까지 연속해서 꺼낼 수 있대. 무슨 말이야? 한번 구체화시켜볼까? 3개는 연속할 수 없다. 그래서 구체화시켜야 돼. 흰 돌은 연속해서 꺼낼 수 없다. 흰 돌은 이웃할 수 없구나. 검은 돌은 2개까지 연속해서 꺼낼 수 있다. 그럼 3개는 연속해서 못 꺼내겠네. 3개끼리는 이웃 못한다. 아니? 자, 어쨌든 흰 돌이 이웃하지 않게끔 나열하는 방법을 쓰지. 그럼 이웃해도 되는 검은 돌 먼저 나열한다. 자, 서로 다른 검은 돌 3개를 나열하는 방법을 써. 3팩토리얼이지. 아니?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에서 구할 때 먼저 이웃해도 되는 대상을 먼저 나열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검은 돌 먼저 나열해야지. 3팩토리얼. 그리고 흰 돌을 이웃하면 안 되니까 검은 돌 사이사이에 흰 돌을 넣어주면 되지. 그치? 자, 근데 봐봐. 그럼 몇 가지야? 4P 2지. 일단 여기까지 되지. 자, 근데 남원 조건에서 검은 돌 3개가 이웃하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잖아.
따라서 흰돌 두 개를 이렇게 넣으면 돼, 안 돼? 그럼 이렇게 넣는 경우만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되지. 빼기. 그게 여기 답이다. 이 팩 왜 뺀다고요? 검은 돌은 세 개가 이웃하면 안 되지. 흰 돌을 이렇게 두 자리에 넣게 되면 검은 돌 세 개가 이웃하게 되지. 그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쉽지 생각보다 바쁜데. 계속 구체화시켜야 주어지는 거. 흰 돌은 연속해서 꺼낼 수 없다. 흰 돌은 이웃할 수 없다. 검은 돌은 두 개까지 연속해서 꺼낼 수 있다. 아, 세 개는 연속할 수 없다. 이렇게. 어쨌든 흰 돌을 이웃하지 않게끔 나열하는 방법을 쓰니까 이웃해도 되는 대상인 검은 돌을 먼저 나열해. 그게 3팩돌이야. 그리고 흰 돌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검은 돌 사이사이에 넣어준다. 서로 다른 네 자리 중 두 자리를 택하여 흰 돌 두 개를 순서있게 나열. 그 방법의 수가 4P 2가지. 근데 검은 돌 3개가 연속하면 안 되니까 흰 돌 2개를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되지. 그 경우에서 2팩토리얼을 빼준다. 맞지? 느껴졌어? 눈빛이. 화면도 꺼져 있네 지금. 이거 나 모르지 않았어? 응. 이게 뭐? 절박함이 없어.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화난다고? 에이 그건 아니지. 아니 제가 쌤보다 피리 저거 피리 볼수 있어. 진짜 YS Y 238번. 너무 쉬운 것만 또 풀 수는 없잖아. 어쨌든 경우의 수에서 학교에서 힘을 줄 텐데. 내가 그래도 좀 대표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는 거니까 개념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 뭐안 그러면 뭐 중간고사 때리는 거 갔다 가 그래. 아프지 않고? 쌤 내일 오는 게 낫겠죠? 이거 너의 지금 이해도를 보니까 시급할 것 같아. 네.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 지금. 이제 와야 되는 거 알지? 화요일날 클리닉 때 나오거든. 숙제 안 하는데 지금 고정해서 의자 하나만 그렇게 확대해 놓으면 뭘 보겠다는 거야? 색칠하려고 한 거야 지금? 그 패드로? 할만한데 너무 힘들다. 재밌는데. 우리가 막막한 이유가 구체화를 안 시켜서 그래. 앞에는 항상 막막했잖아. 너 왜 토요일 오전에 안 나왔어? 나온다고 했잖아. 그거 된사에 왔거든요. 근데 딱 내렸는데 왜 왔는지 까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냥 스카났어요. 와. 대단한 아이다. 아니, 진짜 제가 오려고 왔는데 네? 근데 뭐 내가 제일 아니까 그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238번. 내가 그 계속 강조한 사건의 구체화, 분류, 셀 때는 분류한다. 그걸 내가 문제 풀 때 보여주고 있잖아.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직접 적용을 한번 해봐. 자, 남학생 봐봐. 은우를 포함한 3명 구체화 시킨다. 은우, A, B. 자, 그리고 여학생 수지를 포함한 2명.
구체화 시킨다. 수지 x. 자, 그림과 같은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은우가 여학생 사이에 앉거나 수지가 남학생 사이에 앉는 경우에서 합사건의 경우이지. 은우가 여학생 사이에 앉거나 또는 수지가 남학생 사이에 앉는 경우의 수. 합사건의 경우에서 어떻게 구한다고? 더해서 모두 만족시키는 거 뺀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빼기 사건 A랑 사건 B가 모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겠다? 은우가 여자 사이에 앉는 경우의 수 더하기 수지가 남자 사이에 앉는 경우의 수 빼기 은우가 여자 사이에 앉고 그리고 수지가 남자 사이에 앉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해야겠다. 네? 합석권의 경우의 수니까. 자, 구해볼게. 자, 은우가 여자 사이에 앉는 방법의 수. 자, 여학생이 2명밖에 없지. 그러면 수지 은우 x, x 은우 수지 요거밖에 안 되지. 몇 가지? 그 이웃하는 방법의 수가 2가지. 이웃하게 되면 한 명처럼 행동하겠지. 그럼 총 몇 명? 3명을 나열해주면 되지. 3패. 네? 자, 그 다음에 수지가 남자 사이에 앉는 방법의 수. 자, 그럼 수지의 양옆에 올 남학생 2명을 선택해서 나열해야지. 서로 다른 남학생 3명 중에서 서로 다른 남학생 2명을 택하여 수지 양옆에 나열 3P 2가지. 자, 예를 들어서 A랑 B가 수지 양옆에 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셋은 요 순서로 이웃하겠지. 한 명처럼 행동하겠네. 그럼 총 몇 명을 나열해주면 돼? 3명. 거기 3명. 되지? 자, 이제 은우가 여자 사이에 앉고 그리고 수지가 남자 사이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자, 은우가 여자 사이에 앉는 경우는 은우 수지 x, 은우 x 수지 이 2가지 구체화 시켜보면, 자, 근데 수지도 남자 사이에 앉아야 되니까 여기에 반드시 누가 와야 돼? 남학생이. 여기에 반드시 남학생이 와야 되지. 자, 서로 다른 남학생 2명 중에서 남학생 1명을 선택해서 수지 옆에 앉히는 방법에서 몇 가지? 2P 1가지지. 되니? 거기다가 이 2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2. 네? 자, 그러면 이 넷이 이제 이웃해서 다니는 거지. 그치? 몇 명을 나열해주면 돼? 2명을 나열해주면 되는 거지. 곱하기 2. 이렇게 끝나. 다시 한번. 자, 은우가 여자 사이에 앉고 동시에 수지도 남자 사이에 앉아야 되지. 자, 은우가 여자 사이에 앉는 경우의 수는 요 2가지 뿐이지. 수지 은우 x, x 은우 수지. 근데 수지 역시 남학생 사이에 앉아야 되니까 여기에 반드시 남학생이 와야 되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남학생 몇 명? 2명. 여기에 반드시 남학생이 와야 되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남학생 몇 명? 2명. 그래서 총 이웃하는 방법의 수가 4가지지. 자, 이 4명은 이제 이웃해서 다닐 거니까 한 명처럼 행동하겠지. 그럼 총 2명을 나열해주면 되니까 곱하기 2배. 알겠지? 여기 다. 이해돼? 그치. 그니까 지금 은우가 여자 사이에 앉는 경우가 또 2가지지. 자, 근데 수지도 남자 사이에 앉아야 되니까 이게 남자잖아, 그치? 여기에만 남자가 오면 되는데
여기에 A가 올 수가 있고 여기 B가 올 수가 있지. 또 여기 남자가 와야 되는데 여기 A가 올 수가 있고 여기 B가 올 수가 있지. 그러면 이렇게 이웃하게 되는 방법의 수가 총 몇 가지야? 네 가지지. 네 가지. 이제 이들은 한 명처럼 행동하겠지. 총 두 명을 나열하는 경우 있으니까 그래? 합사건의 경우 있어 이거. 근데 뭔지 알겠지? 부사건이 또는으로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합사건의 경우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야겠지. 쉬었다 하겠다. 감사합니다.